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북에서요. 학교 많게는 4곳을 오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590명, 그리고 내가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129명입니다. 왜냐고요? 교사가 부족해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학교도요. 지금은 8명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4명만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박정희 날터뷰는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 흥양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박순우라고 합니다. 교단에 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가 34년을 넘어서고 있네요, 원래. 수학 영역 애들. 업무의 증거가 지금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 선생님, 사실 오늘 저희가 학교 찾아온 게요. 네네. 학생이 줄어드니까 교사 수도 줄어야 한다. 동의를 하세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교사가 8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내년에 4분이 줄어서 지금 4명의 교사가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면부에 있는 작은 학교라 해가지고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교육에서도. 공교육의 현장은 아이들이 더 긴 기간을 보면서 생활 지도도 해야 하고 이런 공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 기가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계속 축구를 하면서 그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교사하고 네. 학생들하고 꼭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거 외에도 그렇게도 만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은 업무에다가 지쳐서 정신없이 보낼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계속 있는 분들만큼의 래퍼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돼서 국가 정책이 그 작은 학교 그 시골 농어촌을 살리지 못한 그 책임을 학생들이 지금 고스란히 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업무 부담이나 과중 좀 솔직하게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담임 업무, 장학 업무, 기초 학력 업무, 평가 업무 힘이 들어요.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에 업무하느라고 지쳐있는 모습을 볼 때는 가끔씩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커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바라보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경제의 논리로 전부 모아서 학생 수 작다는 이유로 교사를 줄인다? 이거는 전 미래를 봤을 때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행복한 그런 미래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학교 현장에서 현장 교사 말씀을 듣고 이제 왔는데 전교조에서 교사분들의 상황을 또 파악하고 계시니까 2022년 3년과 2024년 교사 정원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학급당 교사 수 기준으로 교사의 정원을 결정을 하다가 2013년 이후에는 학생 수당 교사 수로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네.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교사 수를 줄이겠다라는 기준 자체를 변경하게 된 것이죠. 학생 수가 주는 것은 맞는데 네. 학급 수와 학교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서 교사 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판단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그럼 제일 지금 교원 감축 기조에 최고 영향을 받는 게 지금 이 화면 보여주고 계시는 이 중학교 중등교사 부분이네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교과 교사입니다.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구분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비교과 교사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긴 하지만 보건교사 혹은 영양교사 수업 시간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지 않은 교사들과 국어영어 수학 과학 뭐 사회 기술 체육 음악미술 체육과 같은 이런 수업을 위주로 하는 교사들 이렇게 구분 지었을 때 전교조에서 파악하기로는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늘어나고 상치, 겸임 학교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상치교사, 겸임교사가 경북에 가장 많나요? 그렇죠. 전남과 경북이 지금 뭐 1, 2위를 다투는데 왜냐하면 덩치 자체가 크거든요. 광역시 단위에서는 상치 겸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신 군 단위는 상치 겸임이 없는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을 계속해서 경제 논리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이들과의 관계, 학교 폭력, 인성 지도, 기초학력 부분 문제 해결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공교육의 질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제대로 잘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러기 위해 교사라는 역할,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을 적정하게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공교육의 유일한 목적이죠. 아이들의 삶에 힘이 되는 교육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경북에만 100명이 훌쩍 넘는데요. 교사는 부족한데 학력 인구는 감소돼서 교원을 감축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네요. 네, 이게 또 경북 지역, 그러니까 이 도심 지역과 달리 이 농촌 지역의 상황이 더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장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시골의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그야말로 교육 현장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사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 학교를 없애려고 이러는 게 아니냐라는 정말 자주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교육 현실, 특히 이 지방의 교육 현실 앞으로 어떻게 좀 방향키를 잡아야 할지 좀 고민이 깊어집니다. 네, 그렇죠. 정말 교사도 교사인데 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교육의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100년을 위한 오늘 우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각 지자체 또 교육계에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